죽음을 기다리던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먹었을 뿐인데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면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먹으면 생명을 살리는 채소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배추, 무, 시금치, 버섯, 이 평범한 채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조합으로 끓여야 하고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이걸 모른 채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효과는커녕 속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정순 할머니는 72세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까지 이어가야 했습니다. 식욕은 사라지고 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죽만 조금 삼키고도 며칠씩 몸져 누워야 했던 시간이 반복되었죠.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빛이 흐려지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지인의 권유로 아주 단순한 국 하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맑은 국물만 숟가락 끝에 얹어 겨우 삼켰습니다. 맛을 느낄 여유도 씹을 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시 한 숟가락, 그 다음 날에는 두 숟가락. 조금씩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이 놀라울 만큼 표정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뭘 드시나요? 수치가 생각보다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끓인 국이요. 채소로만 만든 아주 단순한 탕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 평범한 국물 안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을 풀어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채소탕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항암 치료의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깊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위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제를 맞으면서 입안이 헐고 속이 메스꺼워 음식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삼키려고 하면 바로 구역질이 올라왔고 억지로 삼킨 음식은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며칠씩 거의 물만 마시다 보니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가족들은 매일같이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힘들 땐 그냥 채소탕이라도 끓여보세요. 특별한 거 아니어도 돼요. 가족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채소 국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던 터라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조심스레 채소를 씻고 썰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소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표고버섯, 양파, 당근, 그리고 마늘.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조금 풀어 고소함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재료들이 사실은 모두 몸을 지켜주는 힘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배추는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해 소화를 도와주고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회복기에 면역력을 보강해 줍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속이 더부룩할 때 탁월하게 작용합니다. 항암 치료로 소화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무가 들어간 국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시금치는 철분, 마그네슘, 칼슘이 고루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뼈 건강을 챙깁니다. 특히 칼슘은 뼈만이 아니라 세포 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가 풍부해 면역세포를 깨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암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뇌와 심혈관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이 재료들을 한데 모아 끓이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한데 어우러진 국물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시마 한 조각과 멸치 몇 마리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은근하게 끓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팔팔 끓이지 않고 은근하게 우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물이 맑고 부드럽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를 건져낸 뒤 큼직하게 썬 배추와 물을 먼저 넣어 충분히 끓여줍니다. 이 채소들이 국물의 바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근과 양파를 넣고 마지막에 시금치와 표고버섯을 넣어 살짝만 더 끓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시금치가 질겨지고 영양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간은 소금보다는 집간장으로 아주 약하게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게 환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풀어 고소한 향과 함께 영양을 더해주면 채소탕이 완성됩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국물만 조심스럽게 삼켰습니다. 이상하다. 속이 덜 뒤집히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었고 다음 날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와 배추 잎을 잘게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붙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표정이 다르네. 훨씬 좋아 보여요. 가족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버섯을 중심으로 한 맑은 국물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 그룹에서 피로가 완화되고 NK세포자 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몸이 조금씩 변해가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녀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씩 먹는 모습이 그 자체로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암 환자의 식탁 위에 올라온 평범한 채소탕.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채소탕은 몸을 살리는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자나 시니어분들이 채소탕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채소탕이 오히려 속을 해치거나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탕과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탕이 심심하다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환자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여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순 할머니도 치료 초기엔 국물이 심심하다며 김치를 함께 먹으려 했지만 딸이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짠 걸 피하셔야 해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결국 심심하게 먹던 채소탕이 오히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채소탕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채소탕이 건강하다고 해서 옆에 고기 기름이 많은 음식이나 튀김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을 크게 자극합니다. 채소는 소화가 빠른데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 속에서 부딪히며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정순 할머니의 아들이 고기 국물을 조금 곁들여 드리려다 바로 속이 뒤집혀 며칠간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철저히 채소탕만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채소탕과 자극적인 양념입니다.
마늘과 양파처럼 본래 들어가는 재료의 은은한 맛은 도움이 되지만 고춧가루나 고추장, 고추기름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채소탕의 장점은 맑고 부드러운 국물인데 여기에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면 위와 장 점막을 자극해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뭐든 칼칼해야 속이 풀린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환자 몸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위암 수술 후 회복기에 채소탕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었다가 속쓰림과 설사가 심해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채소탕과 술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일부는 국물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몸이 풀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알코올은 간을 혹사시키고 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채소탕의 맑은 국물과 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한순간의 기분 전환이 결국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채소탕 자체는 최고의 보약이지만 그 옆에 어떤 음식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양념, 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입니다. 채소탕이 진짜 약이 되려면 채소탕 그 자체로 담백하게 즐겨야 한다는 점. 이 원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채소탕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몸을 살리는 힘이 있지만 여기에 궁합이 맞는 음식을 곁들이면 회복 속도와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좋은 친구를 곁들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김정순 할머니도 채소탕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씩 다른 음식을 더하면서 몸이 한층 더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은 현미밥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를 곁들이면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채소탕과 함께 먹으면 맑은 국물로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현미가 천천히 소화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과식 없이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지켜줍니다. 두부를 잘라 채소탕에 살짝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환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처음엔 국물만 드셨다가 시간이 지나 두부를 조금씩 넣어 먹으면서 체력이 한결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단백질을 이렇게 부드럽게 보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깨와 참깨입니다. 작은 알갱이 속에 칼슘과 미네랄이 가득해 작은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채소탕 위에 고소하게 살짝 뿌려 먹거나 말린 김 위에 깨를 곁들여 채소탕과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깨 속 리그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나 배 같은 제철 과일입니다. 채소탕을 먹은 뒤 입안을 상쾌하게 정리해 주고 풍부한 비타민과 수분이 몸속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사과 속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보강하고 배는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해줘 회복기에 더없이 좋은 후식이 됩니다. 정순 할머니도 채소탕과 현미밥을 드신 뒤 사과 반쪽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속이 훨씬 시원하고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채소탕에 현미밥, 두부, 깨, 제철 과일까지 더하면 한 끼 식사가 완벽해집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몸을 치유하고 면역을 살리는 한상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에게 중요한 건 복잡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보약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채소탕과 궁합이 맞는 음식을 곁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약이 되는 길입니다.
채소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끓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고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채소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지만 몇 가지 차이를 알면 효과는 훨씬 달라집니다. 첫 번째 팁은 채소 손질법입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이 가장 풍부합니다. 다만 환자의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껍질은 얇게만 남기고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배추나 시금치는 너무 잘게 썰지 말고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썰어야 삶으면서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팁은 끓이는 시간입니다. 채소탕은 오래 끓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배추와 무는 충분히 끓여야 단맛과 영양이 잘 우러나지만 시금치와 버섯은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뿌리 채소를 먼저 넣고 잎채소와 버섯은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끓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팔팔 끓일수록 좋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간 맞추기입니다. 암 환자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시니어분들은 소금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싱겁다고 손이 가지 않으면 오래 먹기 힘듭니다. 이럴 땐 다시마와 표고버섯, 양파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끌어내면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또 들깨가루를 살짝 풀어 넣으면 국물의 고소한 맛이 배어 심심함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 팁은 먹는 시기와 양입니다. 채소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위를 부드럽게 열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함께 한 그릇을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고 국물 위주로 가볍게 먹으면 속이 편안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경우 처음에는 국물 위주로 이후 조금씩 건더기를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보관법입니다. 한번 끓여 놓으면 23일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두면 채소가 무르고 맛이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이틀 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양을 조금씩 나눠 냉동에 두었다가 데워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매번 새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위생 관리가 중요하므로 끓일 때마다 작은 양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채소탕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김정순 할머니 역시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는데 한 달 넘게 꾸준히 먹고 나니 어느 순간 힘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채소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평범한 채소로 끓인 국물이지만 그 꾸준함이 곧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조리법은 단순하지만 정성과 꾸준함이 더해질 때 채소탕은 최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국 한 그릇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암 환자가 아무 힘도 없이 누워있던 시니어가 다시 숟가락을 들게 만든 기적의 채소탕. 그 속에는 화려한 약재도 비싼 보양식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앞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배추, 무, 시금치, 버섯, 양파와 마늘 같은 평범한 채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끓여 먹는 국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처음 채소탕을 삼켰을 때 느낀 건 단지 속이 편안해졌다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삶을 다시 붙잡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희망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지쳐 있나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맑고 따뜻한 채소탕 한 그릇을 끓여보세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정성과 마음만 담아 채소를 썰고 맑은 국물을 끓이면 됩니다. 그 국 한 그릇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달래고 삶의 불씨를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음식이 가진 큰 힘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 작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